퇴근길 지하철, 캄캄한 창문에 문득 내 얼굴이 비칠 때 있잖아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유리 속 얼굴은 생각보다 지쳐 있어서 흠칫 놀란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나랑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들인데도 세월이 저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누구는 마흔인데 서른처럼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고, 누구는 똑같은 마흔인데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부쩍 무거워져 있죠. 대체 무엇이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을 이렇게까지 갈라놓는 걸까요? 놀라운 건 이 차이가 유전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일대 연구팀이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무려 23해 동안 추적했더니 스스로를 젊게 느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반을 더 오래 살았어요. 게다가 같은 나이인데도 뇌가 실제로 계산해내는 나이는 20살 가까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갈림길이 정확히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방향을 트는 스위치가 생각보다 가까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상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병실에 입원한 두 사람이 있어요. 편의상 한 분을 A씨, 또 한 분을 B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면 둘 다 정확히 예순입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뇌를 정밀하게 촬영해서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A씨의 뇌는 40살 수준으로 나오고 B씨의 뇌는 80살 수준으로 나옵니다. 같은 예순인데 뇌 나이는 40년이나 벌어진 거예요. 처음 이 결과를 접했을 때 연구자들도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재봐도 결과는 똑같았고,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열쇠가 되는 개념이 바로 주관적 나이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달력이 말해주는 내 나이 말고 내가 마음속으로 나 자신을 몇 살이라고 느끼는지를 뜻해요. 자동차로 치면 계기판에 찍힌 주행거리와 정비사가 엔진을 열어보고 매기는 실제 상태는 다르잖아요. 겉으로 10만 킬로미터를 달렸어도 관리에 따라 어떤 엔진은 새 차 같고 어떤 엔진은 폐차 직전인 것처럼 우리 몸에도 이 두 가지 나이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가 밝혀낸 건 이 마음속 나이가 계기판 숫자보다 훨씬 정직하게 우리 몸을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걸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실제보다 젊게 느끼는 사람은 뇌가 계산한 추정 나이 자체가 더 어렸습니다. 기억력이 좋고 손아귀 힘이 세고 걷는 속도도 빨랐어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나 병원에 입원할 확률, 심지어 세상을 떠날 위험까지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자기 나이를 실제보다 더 많게 느끼는 사람은 우울감도, 외로움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도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나를 몇 살로 느끼느냐 하는 이 한 가지가 내 몸 구석구석에 조용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던 셈이에요. 같은 나이인데 한쪽은 몸에게 아직 한창이라고 말하고, 같은 나이인데 한쪽은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시나요? 마음으로 젊게 느끼는 게 정말 몸을,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하나하나를 바꿀 수 있을까?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위로 아닐까 의심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름 돋는 연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한 과학자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세포를 직접 들여다봤어요. 아픈 아이를 몇 년째 곁에서 돌보느라 마음이 완전히 짓눌린 엄마들이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 상태를 살피고 병원비를 걱정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을 견디는 분들이었죠. 연구팀이 이분들의 세포에서 관찰한 게 텔로미어예요. 쉽게 말하면요, 텔로미어는 우리 세포 속 유전자 끝에 달린 일종의 보호 뚜껑입니다. 신발끈 끝에 달린 딱딱한 플라스틱 캡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닳아 없어지면 끈 전체가 우수수 풀려버리잖아요. 세포도 똑같아요. 이 뚜껑이 짧아질수록 세포는 늙고, 뚜껑이 다 닳으면 세포는 더 이상 새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텔로미어를 세포의 노화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낀 엄마들의 세포시계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9살에서 심하면 17살까지 더 늙어 있었어요. 같은 나이인데 세포는 10년 넘게 더 늙어버린 겁니다. 몸에 칼을 댄 것도 아니고 나쁜 음식을 억지로 먹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마음이 오래 짓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가 그만큼 늙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세포를 늙힌다는 말이 그저 듣기 좋은 비유가 아니라 현미경 아래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일이었던 겁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해요.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몇 살로 느끼며 살았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아이고 이제 다 늙었지 하고 한숨을 쉬셨나요? 아니면 아직 한창이지 하고 어깨를 한번 폈나요? 사소해 보이는 이 혼잣말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세포식의 바늘을 아주 조금씩 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희망을 봤어요. 바늘을 밀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되감을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연구실과 병실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무대를 확 옮겨서 여러분의 집 거울 앞으로 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되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마음이야 어떻든 몸은 어차피 시간 따라 늙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실험 하나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른이 훌쩍 넘은 노인들을 시골의 낡은 건물 하나에 일주일 동안 모아놓았어요. 그런데 그 건물 안을 20년 전 세상 그대로 꾸며놓았습니다. 20년 전에 신문이 식탁에 놓여있고 텔레비전에서는 20년 전 방송이 흘러나오고 라디오에서는 그 시절 유행하던 노래가 나왔어요.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를 그저 추억하지 말고 아예 지금이 20년 전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보시라고요. 마치 시계를 통째로 20년 전으로 되돌린 것처럼요. 일주일 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들의 시력과 청력이 좋아졌고 기억력이 또렷해졌고 손놀림이 빨라졌고 구부정하던 자세가 곧게 펴졌어요.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던 분이 지팡이를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실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실험 전과 후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줬더니 하나같이 나중 사진 속 얼굴이 더 젊어 보인다고 답했어요. 약도, 주사도, 운동 처방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젊은 시절에 데려다 놓았을 뿐인데 몸이 그 마음을 조용히 따라가 실제로 젊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몸은 마음이 먼저 그려놓은 나이라는 밑그림을 뒤에서 성실하게 색칠하는 화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이제 왜 같은 나이의 누군가는 유독 젊어 보였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그 친구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매일 자신에게 젊은 밑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고 웃고 아직 해볼 게 많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반대로 유독 폭삭 늙어 보이던 친구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지 하는 낡은 밑그림을 매일 덧칠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같은 예순인데 한쪽은 세포 시계를 늦추고 같은 예순인데 한쪽은 그 시계를 앞으로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소한 차이가 매일 쌓이고 쌓여서 20년이라는 뇌 나이 격차로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젊게 느끼는 이 감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억지로 나는 젊다, 나는 젊다 하고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 되는 걸까요? 여기에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수많은 장수 연구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을 젊게 유지시킨 가장 강력한 요인은 값비싼 영양제도, 최신 시술도, 유명한 운동법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어요. 3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한데 모아 분석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곁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50%나 높았습니다. 이 효과는 담배를 끊는 것에 맞먹었고 살을 빼거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컸어요. 반대로 외로움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이 우리 몸에 주는 위험은 놀랍게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해요. 매일 담배 한 갑에 가까운 해를 아무도 모르게 마음이 몸에 입히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다시 그 두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젊어 보이던 친구는 아마 주말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을 거예요. 늙어 보이던 친구는 어쩌면 오랫동안 혼자 아무에게도 오늘 하루를 말하지 못한 채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나이인데 한쪽에게는 곁에 사람이 있었고 같은 나이인데 한쪽에게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은퇴하고 몇 달 동안 이분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만 앉아 계셨대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말수도 줄고 거울 볼 때마다 부쩍 늙었다는 생각만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창피하기만 했는데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생기고 매주 만날 약속이 생기니까 어느 날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목소리에 힘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몸을 바꾼 게 아니라 곁에 사람과 다시 배울 거리를 들여놓았을 뿐인데 말이에요. 바로 이게 앞에서 본 실험이 우리 일상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낙관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앞날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마음의 습관이에요. 늘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보는 그 시선이요. 가장 낙관적인 사람은 가장 비관적인 사람보다 수명이 10% 넘게 길었고 85살까지 살아남을 확률은 50에서 70%나 높았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원래 성격이 밝게 타고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도, 세상을 보는 시선도 얼마든지 새로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안부 전화 한 통을 거는 것, 오늘 감사했던 일 하나를 자기 전에 떠올려 보는 것. 이 작고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내가 나를 몇 살로 느끼는지가 서서히 바뀌고 그 느낌이 다시 세포시계의 속도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그 두 60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뇌가 40이었던 A씨와 뇌가 80이었던 B씨. 두 사람을 가른 건 타고난 유전자도 통장 잔고도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몇 살이라고 속삭였는지, 곁에 누구를 두었는지, 앞날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는지. 결국 그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20년이라는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 나이 든다는 건 어쩌면 시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조용히 내리는 결정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나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거는 그 전화 한 통이 사실은 내 세포시계를 다시 감는 작은 태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에게 몇 살이라고 말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더 깊은 심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사람은 자꾸 굳어가는지 그 얼굴에 새겨지는 마음의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소름 돋는 이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뇌를 젊게 만드는 뜻밖의 조건까지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